한번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세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음대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기 전에 질문용 오픈 카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거기다가 이제 올려도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수업 질문이나 숙제 질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뭐 과학과 관련된 다른 질문이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도 이제 사람이니까 좀 쉬어야죠. 네, 그래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의 시간에 보냈는데, 선생님 왜 질문은 답장을 안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만 봅니다. 그다음에 카톡 테러나 스팸 메시지 등 이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영구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치다가 괜히 영구 차단돼서 앞으로 질문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으시면은 카톡으로 추천해서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이제 교생 선생님과 수업을 함께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정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됐을까 싶어서 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력과 청력이 있었어요. 인력은 뭐예요? 인력이 뭐예요? 인력은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부르고요. 청력은 그럼 뭐겠어요? 두 물체가 서로 어떤 힘?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부르죠. 이런 인력과 청력은 전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기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마찰전기가 있다 그랬어요. 마찰전기는 두 물체를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마찰전기는 왜 생기는 거였죠? 마찰전기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일단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원자가 뭉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들입니다. 뭐 이런, 지금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전기를 띠나요? 안 띠죠. 그죠? 왜냐하면은 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동일해 해서 원자들은 각각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마찰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 두 물체를 마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느 한 물체에 있던 전자가 다른 물체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던 전기에 불균형이 발생하여서 전자를 잃어버린 이 물체는 플러스가 더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은 이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더 많이 띠게 되겠죠. 네,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었고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개의 중성인 물체를 준비를 해봤어요. 위쪽에 무슨 천 같은 게 하나 보이고요. 아래쪽에 무슨 유리판 같은 게 하나가 보이죠. 그죠? 각각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한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마찰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네요. 전기적으로 뭘 띠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의 개수가 모자라진 이 유리판 같은 이 친구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까요? 전기력이 일단 작용할 거고요. 서로.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이 뭐죠? 대전. 전기를 띠는 걸 대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전체는 뭐예요? 전기를 띠는 물체예요. 자, 이런 대전, 그리고 대전체를 이용을 하여서 우리는 정전기 유도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전체를 만들려면 마찰전기를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직접 두 물체가 닿아야 되죠. 그런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면은 물체가 닿지 않고도 전기를 띠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이 있어요. 중성인 금속, 여기에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다른 전하를 갖게 되고요. 예를 들어 대전체가 플러스였다면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에
전하를 띄는 것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를 띄겠죠. 또 대전체랑 먼 쪽은 대전체의 종료랑 같은 전하를 띄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말로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부도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보면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개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속 전체에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자유전자가 잔뜩 들어있는 금속에 대전 부도체를 한번 갖다가 대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부도체를 갖다 댔더니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서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금속을 우리 반으로 잘라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으로 잘라놓고 왼쪽은 어떤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은 플러스가 더 많고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번엔 이 부도체를 떨어뜨려 놓고요.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플러스로 대전된 부도체예요. 보면은 마이너스 딱 없애버렸죠. 그죠? 얘를 가까이 대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았나요?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이렇게 몰려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플러스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대전된 부도체와 서로 반대인 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것이고요. 오른쪽은 서로 같은 전하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전기 유도를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았고요. 검전기도 한번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죠. 네, 지금 검전기와 대전체를 준비를 했어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네, 중성인 검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금속판 위쪽에 있는 걸 이걸 금속판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금속박, 그리고 이 가운데 기둥을 금속막대, 이 테두리에 쌓여져 있는 것을 유리병이라고 하죠. 유리병에 이렇게 금속박과 그리고 금속판이 금속막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전적으로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서로 이렇게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위쪽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금속박은 각각 마이너스를 띠게 되었고요. 위쪽의 금속판은 플러스를 띠게 되었죠. 그죠? 특히 이제 두 개의 금속박이 서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니까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네,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를 밀어내게 되죠. 네, 떼고요. 플러스로 대전시켜 볼게요. 플러스로 대전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위쪽으로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서 플러스를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타고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전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위쪽은 이 플러스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도 잔뜩 들어있는 상태로 손가락과 대전체를 떼주면 검전기 안에 전체에 마이너스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검전기에 이제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전기와 자기,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내용이죠. 전기 단원은요,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물리량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회로를 만들어서 차례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네, 정전기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정전기는 대전체에 모여서 가만히 있는 전기예요. 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전류는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기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네, 이렇게 대전체에 전하가 모여 있는 것을 정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류는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가서 방출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류의 정의입니다. 전류는 금속과 같은 도체를 통해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금속을 통하지 않고도 전기는 흐를 수가 있어요. 공기중을 뚫고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전류가 꼭 금속을 통해서 흐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노란 동그라미들은 다 전자예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전구가 켜지거나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꼭 이 과정에는 전지가 필요합니다. 전지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죠. 예, 다음으로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는 어떻게 세기를 결정을 할까요?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우린 전류의 세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전선이 있어요. 전선을 가운데를 똑 잘라놨죠. 그죠? 여기에 타이머를 들고 서서 몇 개 지나가는지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나갈수록 전류의 양이 크다라고 보자는 거죠.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류는 전하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네, 전하의 양이 클수록 전류는 커질 것이고요. 시간에 비해서 전하의 양이 별로 많지 않다면 전류는 작아질 거예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걸 써요. 예, 앙페르라는 유명한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학자의 이름을 따다가 쓴 거고요. 1암페어라는 단위는 굉장히 많은 전자가 지나가요. 보면은 1초 동안 한 단면을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 지낼 때의 전류의 세기라고 정의했죠. 와, 엄청나게 커요. 개수를 세보면 625경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그림보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전자들이 실제로는 도선 안에 들어있어요. 자, 얘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세요. 갑니다. 네. 뭐야? 어때요? 별로 그렇게 빠르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전기 하면은 굉장히 뭔가 빠를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A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습니다. 가예요. 이 도선에 2배의 전자가 지나가게 해줬어요. 처음엔 이만큼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많이 지나가요. 도선의 전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2배의 전자가 포인트입니다. 전하량이 2배가 지나갔네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1A이던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됐을까요? 예, 2배인 2A가 됐겠죠. 자, 이번엔 다음입니다. 1A가 흐르는 도선 가에 같은 전하량을 2배의 시간 동안 지나가게 해줬대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2배란 말은 1초에 여기엔 처음에 625경개의 전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A였던 거죠. 네, 다음에 실험할 때는 1초에 625경개의 반만 지나가게 했대요. 예, 시간이 2배 걸렸다니까. 그러면 가에서 흐르는 도선의 전류는, 여기서 흐르는 도선의 전류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1A이던 전류가 그 절반인 0.5A가 됐겠죠. 그죠? 같은 시간 대비 지나간 양이 더 적으니까요.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흐르는 걸까요? 일단 이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안에 있는 전하 때문인데 전하는 기본적으로 금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선 안에 애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전하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죠. 이 전지가 전자들을 움직이는 펌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표기를 하면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부분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미 약속을 다 했네요 말이죠.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전류의 방향을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정의했어요.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서로 어떻다? 반대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과학은 과학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학의 약속이 가끔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오랜만에 활동지를 올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필기라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지를 완성하면서 필기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선생님 저는 프린터가 없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예, 프린터 없으면은 노트에 활동지를 똑같이 손으로 써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활동지의 양이 그렇게 막 으리으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